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부터는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5가지 유형을 5회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미월의 을목의 경우에는 용신이 수와 금입니다. 이 명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개수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수와 금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화 속에 경금이 있지만은 사화 속에 있는 병화로 인해서 극을 당하고 있어서 암장된 이 경금이 시간 개수 용신의 뿌리가 되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사주에서 바로 여름에서 매우 강하게 투출해 있는 연월간의 기토 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제는 기구신으로서 작용을 할 때 매우 강한 편제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편제는 그게 물이든 토든 금이든 수든 화든 매우 강한 그 감성 작용을 일으키는데 순간적인 성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주 급하게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그 원인 제공을 하는 글자가 바로 기구신으로 있을 때의 편제입니다. 이 편제는 개수와 정면 충돌을 하는데 이 개수가 지지에 뿌리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때 뿌리는 해, 자, 축, 진신, 유금입니다. 천간에서 토에 노출된 개수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경금과 신금이라는 을목으로서는 관성이 됩니다. 이 관성과 개수가 정인이 관과 인성이 금수상생을 해서 관인상생의 흐름으로 가면은 괜찮겠지만은 아쉽게도 편제에 의해서 개수편이 그대로 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주는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경신금이 하나쯤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바로 이런 편제 또는 정제가 편인 또는 정인을 극을 해버리는 구성을 이런 사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사주는 용신에 해당되는 인성이 기신에 해당되는 기토로부터 극을 당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행으로 본다면은 4월에 매우 강한 기토가 개수를 극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개수는 여름의 개수이면서 전혀 뿌리가 없어서 사주 안에서 개수를 도울 수 있는 글자는 전무합니다. 이 사주는 기토를 육친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로 보고 또 개수는 어머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분석을 한다면은 아버지 성이 어머니 성, 부성이 모성을 일방적으로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극하는 기토 편제의 아버지가 개수인 어머니를 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했을 거로 보입니다. 육친 해석뿐만 아니라 기토는 편재성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급한 성정을 가지고 있고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기 힘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의 을목 입장에서는 개수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스스로의 편재의 마음에 의해서 개수를 극해버립니다. 개수만을 두고 본다면 편인입니다. 여름에 물이 을목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본인 스스로가 편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개수 편인을 극해버리는 것입니다.
개수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운을 불러오는 용신성 오행이고 또 어머니에 해당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학문성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또 확장 해석을 하면은 문서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신이 극을 받고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이 등장을 하면 좋은데 금이 등장하더라도 그것이 금수가 상생을 해서 사주 안에 원국에 있는 기토와 대립된 관계에서 한쪽으로 치우침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만약에 금이 와서 4월에 기토가 토생금하고 금생수해서 사주가 그렇게 오행이 상승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양이기는 우리가 명리학에서 불필요하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는 이런 도식화된 생애 이론에서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체일 뿐입니다. 사주가 희용기관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생극의 논리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수와 금이라면은 수를 극하는 토가 금을 극하는 화가 큰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신은 오히려 기구신을 돕고 있기 때문에 또는 용신의 힘을 빼버리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달가운 한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와 금의 세력과 화와 토의 세력이 균형 있게 사주 원국에서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화를 지향하는 사주가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보다 힘이 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용신과 희신이 동시에 대운과 세운에서 몰려온다 하더라도 기구신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아쉽게도 천간에서 경신금이 오면은 그나마 이 사주에서는 금수상생을 해서 좋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개수의 뿌리가 지지에 전혀 없기 때문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혹시 해, 자, 축, 진, 신, 유금을 만난다 하더라도 해수는 사해충을 받아버리고 축토는 충미충을 받습니다. 나머지 자수나 진토나 신금이나 유금도 사주 원국에서 해자축, 진신, 유금, 즉 개수의 뿌리가 되는 오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들 지지에서 수금 오행에 해당되는 개수인 용신의 금이 오더라도 사주에서는 크게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더라도 충토나 해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나쁘게 작용을 해버립니다. 도우려고 왔는데 사주에서 받아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가서 충미충을 하고 사해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가 수를 극하는 네 가지 유형은 음간이 음간을, 양간이 양간을, 음간이 양간을 반극합니다. 상대적으로 양양의 극이 훨씬 더 강하다고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비교일 뿐입니다. 또 개수가 무토가 개수를 극할 때는 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이 천간에서 토곡수 형태로 나타난다면 모두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사주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주를 본다면은 극을 당하고 있는 이 개수의 뿌리를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극을 당하더라도 뿌리가 있다면은 해자축, 진신, 유금이 지지에 만약에 있다면은 경신금과 같은 관성 오행이 왔을 때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금을 생해서 사주가 그런 대로 아쉬운 대로 중화를 지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사주 원국에서 이미
이렇게 재성에 의해서 인성이 노출되어 버린다면은 설사 경금신금의 운이 오더라도 일시적으로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사주 원국의 암시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주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가 수를 극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4월에 계수인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은 흐르고 싶어하고 이 사주에서는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토가 일방적으로 강한 힘을 갖고 앞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계수의 마음은 답답하게 됩니다. 아주 답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행의 원리를 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육친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마음 십성 해석에 의한 마음 작용으로 전환해서 해석을 한다면은 이것은 오행 해석과 육친의 해석과 십성 즉 심리의 해석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갑을목 일간을 두고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병정화 사주에서 재성인 금이 인성인 목을 극하는 경우를 두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